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원경왕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동생들을 모두 잃은 비극의 여주인공이죠. 1365년 고려 최고의 권문세족 여웅 민씨 가문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균관 사성을 지낸 민제, 어머니는 사만국대부인 송씨였죠. 맑고 아름다우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녀는 훗날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의 왕비가 됩니다. 특히 원경왕후의 친정 가문은 단순한 권문세족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충혜왕의 왕비인 희비 윤씨의 외사촌 동생이 바로 원경왕후의 아버지였고, 원경왕후 본인도 충정왕과 육촌지간이었죠. 이렇게 왕실과 혈연관계까지 맺고 있던 최상위층 가문이었습니다. 1382년 18살의 그녀는 16살의 이방원과 혼인합니다. 당시 이방원은 변방무신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성균관에서 수재로 인정받고 있었죠. 민제는 이 젊은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사위로 점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권문세족 가문의 딸을 일개 무신의 아들에게 시집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가 외구 토벌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이방원 본인도 16세의 나이에 성균관에 수재급으로 입학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두 사람의 금슬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듬해에는 첫 딸 정순공주가 태어났고, 이방원은 과거에도 급제했죠. 이방원은 훗날 내가 어렸을 때 민씨에게 자라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 라고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1392년 시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녀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방원은 정한군으로, 그녀는 정령옹주로 봉해졌죠. 하지만 진짜 격변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정도전은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했고, 이에 대비해 원경왕후는 은밀히 무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도전 일파가 왕자들을 해칠 것을 눈치챈 그녀는 자신이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남편 이방원을 궁 밖으로 불러냅니다. 당시 그녀는 충녕대군, 즉 훗날의 세종대왕을 임신 중이었죠. 미리 준비해둔 무기를 군사들에게 나눠주며 반란의 도화선을 당깁니다. 2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에서도 그녀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전투 중이던 남편의 말이 홀로 돌아오자 그녀는 직접 창을 든 채 말을 타고 가려 했을 정도로 담대한 여장부였다고 합니다. 시녀들이 말려서 겨우 멈췄다고 하죠. 결국 이방원은 조선의 제3대 왕이 되었고, 그녀는 정비라는 칭호와 함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된 후 그녀의 삶은 급격히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태종은 즉위 초부터 후궁들을 가까이 하려 했고, 이에 원경왕후는 격렬히 반발했죠. 특히 1401년 태종이 어떤 궁인을 가까이 하자 분노한 원경왕후는 직접 그 궁인을 불러 추궁했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태종은 원경왕후의 궁전에 있던 시녀와 환관들을 모조리 내쫓았죠. 더 심각했던 것은 1402년의 사건이었습니다. 태종이 권홍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려 하자 원경왕후는 태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고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그리고는 식음을 전폐하며 단식으로 저항했죠. 태종은 결국 원경왕후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서 화려한 갈의 의식은 생략한 채 조용히 권시를 드렸습니다. 원경왕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원경왕후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태종은 수일 동안 조회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402년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태종의 후궁이었던 김씨가 왕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자신의 여종 삼덕을 시켜 김씨를 감시하게 했고, 결국 김씨가 아들 경령군을 낳았을 때 해산을 방해하고 몸조리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태종이 이 사실을 13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극대노하여 이 일에 관여했던 원경왕후의 동생들을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한편 날이 갈수록 태종의 외척 견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민무고와 민무질은 1402년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태종이 창종이라는 병으로 고통받을 때 이들이 시녀들과 결탁하여 왕의 병세를 몰래 살폈다는 의심을 받은 것이죠. 1406년에는 태종이 갑자기 양녕대군에게 선위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민무구 형제가 선위 소식에 기뻐하다가 철회 소식에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407년에 일어났습니다. 원경왕후가 태종이 강물을 나간 틈을 타서 유배 중이던 동생 민무질의 아내를 궁으로 몰래 들여보낸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태종은 궁궐 문을 연 내관들을 처벌하고 민무구와 민무질을 더 먼 곳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1408년 드디어 치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경왕후의 아버지 민제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민무구와 민무질을 보호해줄 장인이 없어진 태종은 곧바로 이들의 여러 개 죄를 열거한 교서를 반포했고, 결국 제주도로 유배된 두 형제는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1415년 이번에는 남은 두 동생 민무일과 민무애가 표적이 됩니다. 이들은 양녕대군을 비판하는 말을 듣고 반발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았고, 결국 자결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렇게 4명의 동생을 모두 잃은 원경왕후는 큰 상심에 빠졌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어머니의 운명이었죠. 송씨 부인은 아들 넷이 모두 사위 손에 죽고 딸 원경왕후마저 먼저 보내고 나서야 142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418년 원경왕후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맞습니다. 태종이 맏아들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원경왕후에게 양녕대군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30살이 되어서야 얻은 아들이었고 어린 시절 3명의 아들을 연이어 잃은 후에 얻은 귀한 장남이었죠. 원경왕후는 장자 상속의 원칙을 주장하며 격렬히 반대했고 최소한 양녕대군의 아들인 원손이라도 후계자로 삼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나마 그녀의 간청으로 양녕대군은 멀리 유배가지 않고 경기도 광주목으로 보내졌죠. 충녕대군이 세종으로 즉위하자 원경왕후는 눈물로 아들의 즉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된 아들에게 폐세자가 된 큰 형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세종 즉위 후 2년 1420년에 원경왕후는 56세의 나이로 수강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상황이었던 태종은 상복을 12일만 입자고 제안했지만 세종은 이를 거부하고 어머니가 헐릉에 안장될 때까지 상복을 입었다고 하죠. 또한 어머니의 능이 외로워 보인다며 근처에 사찰을 짓고자 했는데 이는 불교를 극도로 싫어하는 태종을 의식한 일종의 반발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을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였지만 그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완전한 비극만은 아니었죠. 그녀는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세종대왕의 어머니였고 오늘날 서초구 내곡동의 헐릉에서 남편과 나란히 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태종의 후궁이자 경령군의 어머니인 효빈 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권력과 질투 그리고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가 담긴 이야기죠.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그 짧은 기록 속에서도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조선 초기 왕실에 숨겨진 이야기와 권력 다툼 그리고 한 여인의 극적인 운명이 얽혀있어 더욱 흥미진진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태종의 후궁 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에게는 무려 18명의 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빈이 7명, 수기가 1명, 궁주가 4명, 옹주가 4명, 궁인이 2명이었죠. 실제로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이 아버지도 첩이 많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라고 대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중 빈은 가장 높은 위치의 후궁을 뜻하는데 명빈 김씨, 의빈 권씨, 효빈 김씨, 신빈 신씨, 선빈 한씨, 소빈 노씨, 정빈 고씨 이렇게 7명이 있었죠. 수기는 최씨 1명이 있었고 궁주로는 숙공공주 김씨, 의정공주 조씨, 해순공주 이씨, 신순공주 이씨가 있었습니다. 옹주로는 덕수공주 이씨, 해선옹주 홍씨, 순혜옹주 장씨, 서경옹주가 있었고 궁인으로는 김씨와 이씨가 있었죠. 이처럼 많은 후궁들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효빈 김씨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녀의 출신에 대해 2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실록에 기록된 공식 역사로 효빈 김씨는 원경왕후의 집에서 일하던 여종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그녀가 신덕왕후의 여종이었다는 거죠. 신덕왕후는 태종의 계모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효빈 김씨는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였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신덕왕후가 태조 이성계의 눈에 띄는 것을 염려해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제2차 왕자의 난 때 그녀는 이미 민씨, 즉 훗날의 원경왕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2차 왕자의 난 당시 정한공 모기내가 탔던 말이 화살을 맞고 혼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를 본 민씨는 남편인 이방원이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죠. 그러고는 창을 들고 남편의 복수를 하러 갈 때 김씨를 포함한 5명의 시녀들이 필사적으로 말렸다고 합니다. 이때 일화를 보면 효빈 김씨는 원경왕후에게 충직한 시녀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나 봅니다. 1401년 그녀는 태종의 총애를 받아 효순공주가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태종이 효빈 김씨를 보호하기 위해 후궁제도를 법제화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녀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402년 음력 12월 그녀가 태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때부터 원경왕후의 질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원경왕후는 임신한 효순공주를 궁 밖으로 내보내 행랑방에서 지내게 했고 그곳에서 학대가 시작됐다고 하죠. 특히 출산이 임박했을 때의 일화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겨울에 만삭이 된 효순공주를 원경왕후는 문 밖 다듬이돌 옆에 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얼어 죽으라는 의미였죠. 다행히 그녀의 오빠인 화상이 이를 보고 천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여종들을 시켜 침구를 빼앗고 순교리의 벌개라는 궁로의 집 앞 토담집으로 그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한상자라는 사람이 동정심의 마이를 가져다 주어 7일 동안 버틸 수 있었죠. 결국 경령군을 낳은 그녀는 교화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조선시대 교화는 현재의 파주시 관할 운정신도시 교화동 일대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밝혀진 것은 13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왜 태종은 13년이나 지난 일을 들춰냈을까요? 1415년은 태종이 처가인 민씨 가문을 숙청하던 시기였습니다.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원경왕후의 사형제를 모두 제거하려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태종은 효순공주와 경영군을 핍박한 죄를 물어 원경왕후의 동생들인 민무일과 민무애를 추국했고 결국 자결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경왕후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수일 동안 조회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태종이 민씨 가문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로 13년 전에 이를 끄집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시가 민무구, 민무질 사형제 등 외척 세력을 숙청하던 때였으니 이런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태종의 입장에서는 세자를 비롯해 아들을 넷이나 낳은 원경왕후를 내칠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새로운 외척이 등장하면 그쪽을 또 제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폐비가 되면 4명의 아들들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 역사상 자녀를 출산한 왕비 중 폐비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죠. 하지만 반대로 원경왕후의 시기 질투가 사실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록에는 태종이 즉위 초부터 다른 여인에게 승은을 내린 것을 알고 원경왕후가 그 여인을 불러다 추궁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태종이 원경왕후의 질투심을 못 견디고 침실을 옮겼다는 기록도 있죠. 또한 원경왕후는 태종이 총애하는 궁녀들을 심하게 벌주고 꾸짖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순공주에 대한 원경왕후의 학대가 사실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편 효순공주가 낳은 경영군은 이후 청원 부부인 청풍 김씨와 혼인해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고양군 질, 은천군 찬, 오성군 치, 영선도 정리, 단산도 정수가 바로 그들이죠. 이후 효순공주는 1454년 단종 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은 그녀의 장래의 쌀과 콩, 곡식 20석, 종이 80권, 정포 20필, 관 등을 부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1872년 고종 9년에 이르러서야 정일품 효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재 그녀의 무덤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 기슭에 있다고 합니다. 효빈 김씨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권력 다툼과 인간의 질투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이 건국된 초기부터 후궁들의 힘겨운 현실을 대변하는 동시에 역사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한 여인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태종의 사랑과 원경왕후의 핍박을 동시에 받았던 효빈 김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제3대왕 태종의 후궁이자 태종에게 가장 총애받은 여인 신빈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원경왕후의 시비에서 시작해 궁주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녀의 삶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많죠. 그럼 태종과 원경왕후 그리고 신빈신 씨 사이에서 벌어진 애증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377년 검교 공조참이 신영귀의 딸로 태어난 신씨는 뛰어난 미모와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원래 고려시대 명문사족이었는데 신돈의 횡포에 연루되면서 몰락했다고 하죠. 그녀는 원래 태종의 정비인 원경왕후의 나인으로 입궁했으며 이후 태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는 파격적인 신분 상승을 이뤘습니다. 여기서 잠깐 태종의 후궁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종의 후궁을 뽑는 기준은 단순한 총애나 욕심이 아닌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한 후 나라가 튼튼하려면 왕실이 튼튼해야 하고 그러려면 왕자가 많아야 한다며 공공연히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죠. 사실상 공식적이면서도 합법적인 바람피우기 선언이었는데요. 태종의 이런 행보에는 외척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원경왕후의 외가인 민씨 가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태종의 후궁 정책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바로 원경왕후였습니다. 원경왕후는 2차례의 왕자의 난을 함께 헤쳐나갔던 이방원의 든든한 조력자였죠. 하지만 남편이 왕이 된 후 그녀가 마주한 것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후궁들이었는데요. 태종은 심지어 원경왕후의 시어머니인 신덕왕후 강씨의 시비였던 효빈 김씨를 후궁으로 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자신의 나인이었던 신씨마저 남편의 후궁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신씨는 원래 원경왕후의 총애를 받던 나인이었습니다. 특히 조선 개국 후 박포의 난 때는 왕후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알려줘 위기를 모면하게 했을 정도로 충직한 시비였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신뢰관계도 태종이 신씨를 후궁으로 들이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태종과 원경왕후는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경왕후는 죽을 때까지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안고 살아야 했죠. 흥미로운 점은 원경왕후가 다른 후궁들에 비해 신빈신 씨는 그나마 덜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과거 박포의 난 때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신빈신 씨에 대한 태종의 총애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이어 왕자와 옹주들을 낳자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죠. 다른 후궁들이 대부분 한두 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친 것에 비해 신씨는 무려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왕실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때문에 그녀는 태종의 여러 후궁 중에서도 가장 총애받는 후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죄를 지은 신하 신효창이 처벌을 피하고자 그녀에게 50명의 노비를 뇌물로 주려 했지만 신씨는 전하께서 여자의 청탁을 받지 않는다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하죠. 1414년 그녀는 신영옹주에 봉해졌고 1422년에는 태종의 병고안을 정성껏 한 공로로 신영공주로 승격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명부 체제가 잡히기 전이었던 조선 초기에는 후궁의 호칭을 옹주, 궁주, 빈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원경왕후가 서거한 후에는 내명부를 총괄하며 궁중의 실질적인 여주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된 후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고 하죠. 태종이 신영옹주가 아들, 딸이 많고 내 병을 간호한 지가 오래된 까닭이라며 그녀를 총애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422년 태종이 승하하자 신씨는 삭발을 한 채 문소전에서 불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심지어 태종을 위해 금으로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옮겨 적었다고 하니 태종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435년 세종 17년 신씨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비록 그녀가 서모였지만 국모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었죠. 친히 신하들을 거느리고 조문을 했으며 수의까지 하사했다고 합니다. 1872년 고종 때의 신씨는 정일품 신빈으로 추증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생전 공적을 인정한 것이겠죠. 현재 그녀의 묘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도곡리에 있으며 2001년에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묘역에 있는 장명 등에는 신영궁주 4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후궁들의 묘역 중에서도 유일하게 궁주라는 표식이 보이는 의미 있는 유적이라고 합니다. 12에서 시작해 태종의 가장 총애받는 후궁이 되기까지 신빈신 씨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죠. 그녀가 남긴 자취는 지금도 남양주의 조용한 산자락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종 출신이었지만 태종 이방원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신빈신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특별한 여인 의빈 권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태종의 첫 공식 후궁이자 조선 왕실에서 처음으로 비구니의 길을 선택한 인물인데요. 1384년에 태어나 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그녀의 삶 속에는 조선 초기 왕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의빈 권씨의 집안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녀는 안동 권씨 가문 출신으로 성균관 악정을 지낸 권홍의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검교 참참문화부사를 지낸 권균이었고 증조할아버지는 영가부원군 권보였죠. 어머니는 고려의 대학자 이재현의 증손녀였는데요. 이처럼 고려 말 권문세족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큰 세력을 형성했던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태종은 그토록 권씨를 후궁으로 드리고 싶어 했을까요? 1401년 태종 1년의 실록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원경왕후가 태종이 가까이 하는 궁인들을 심하게 추궁하고 시기질투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태종은 원경왕후의 시녀와 환관 20여 명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402년 태종은 18살의 나이였던 권씨를 간택하게 됩니다. 실록에는 임금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빈첩이 미비되어 있었고 다만 평시에 시녀만 있을 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특히 정비는 천성이 투기가 심해 사랑이 아래로 이르지 못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종의 눈에 들어온 권씨는 현행, 즉 어진 행실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이었죠. 태종은 그녀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비단과 쌀을 하사하며 왕비나 세자빈에 준하는 성대한 가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원경왕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경왕후는 태종에게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했는데 이제 나를 잊으시려는 것이냐라며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당시 상황이었던 정종까지 나서서 태종의 후궁 간택을 만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종은 왕은 어찌하여 다시 장가들려고 하시오? 내 비록 아들이 없어도 소시의 정으로 인하여 차마 다시 장가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은 아들이 많으니 말해 무엇하겠소? 라며 태종을 설득했죠. 여기서 잠깐 정종의 이야기를 더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정종은 후궁들에게서 서자를 얻었지만 왕비인 정한왕후에게서는 자식을 얻지 못했었죠. 하지만 부부의 금슬이 매우 좋았다고 하니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결국 태종은 성대한 가례는 포기하고 환관과 시녀 몇 명만 데리고 조용히 권씨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태종의 총애는 더욱 깊어져만 갔는데요. 태종은 권씨를 정의공주로 봉하고 그녀를 위해 대궐 북쪽에 연못을 파고 누각을 지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버지 권홍을 가정대부 영가군에 봉하며 사실상 국구와 같은 대우를 해주었죠. 다만 1412년에는 태조 이성계의 후손이 아닌 외척의 군 자기를 파하는 조치가 있어서 권홍은 영가군에서 판경승부사로 고쳐 봉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명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권씨가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명나라 영락제의 후궁이었던 현인비는 권씨에게 백은 백냥을 하사했고 명나라 사신들도 태종의 많은 후궁 중에서 유독 권궁주만을 지목해 특별히 선물들을 추가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선물을 받을 때는 태종이 직접 편전으로 맞아들일 정도로 특별 대우를 해주었죠. 권씨는 태종의 서녀인 정혜옹주를 낳았는데요. 1419년 정혜옹주는 찬성 박신의 아들인 박종우와 혼인했습니다. 박종우는 자원대부 운성군에 봉해졌지만 안타깝게도 정혜옹주는 혼인한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슬하에 자녀도 없었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권씨는 이후에도 왕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의 6째 아들인 금성대군을 양육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후궁이 다른 왕자나 공주를 키우는 일은 흔했다고 합니다. 실록을 보면 신빈 김씨가 영흥대군을 양육했다는 기록도 있고
1412년에는 성비 원씨가 태종의 왕자를 양육했다는 기록도 있죠. 1422년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이 병석에 눕자 권씨는 신빈 신씨와 함께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태종은 그녀를 정일품 의빈으로 승격시켰죠. 그런데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권씨는 세종의 허락도 없이 갑자기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 4명부 중 최초의 일이었고 다른 후궁들도 이를 따라하면서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권씨는 자신의 궁을 불당으로 개조하고 밤낮으로 불경을 외우며 태종의 명복을 빌었는데요. 사실 조선 초기에는 경순공주나 서도군부인 심씨 등 여러 왕실 여성들이 출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남편이 역적으로 몰려 사사된 경우였고 정업원이라는 사찰을 은신처로 삼아 어쩔 수 없이 출가한 경우였죠. 반면 권씨의 출가는 조정 신료들과 임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인지는 상소를 올려 의빈 권씨가 다시 머리를 기르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종은 그녀의 뜻을 막지 않았죠. 1453년 70세가 된 권씨가 병환으로 고생하게 되자 금성대군은 자신의 집에서 모시겠다고 여러 차례 청했습니다. 금성대군은 신이 의빈에게서 자라나서 그 은혜가 심히 무거운데 나이가 지금 70이므로 궁중에 기거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라며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단종은 세종대에 이미 궁인이 밖에서 거처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의 궁으로 거처를 옮겨 지내게 되었는데요. 1455년 금성대군을 논죄할 때의 기록을 보면 혜빈과 상궁 등과 서로 결탁하여 그의 양모 의빈으로 하여금 혜빈궁에 들어가 거처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금성대군이 의도를 가지고 의빈 권씨를 혜빈궁에 거처하게 했다는 것이죠. 1457년에는 세조가 그녀가 머무는 궁의 이름을 의빈궁에서 영수궁으로 바꾸어 예우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불교 신앙이 깊어져 금성대군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상을 조성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이 불상이 바로 현재 국보 제282호로 지정된 영주 흑석사 목조와 미타열의 자상입니다. 또한 현재 남양주 수종사에는 의빈의 딸인 정혜옹주의 부도탑이 남아있는데 이는 금성대군의 시주로 조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혜옹주는 금성대군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금성대군은 자신을 친아들처럼 길러준 의빈 권씨에 대한 보답으로 이 부도탑에 화주로 참여했다고 하네요. 의빈 권씨는 태종의 총애를 받은 후궁이자 불교 신앙을 향한 강한 의지로 조선 왕실 최초의 비구니가 된 특별한 인물이었죠. 지금까지 태종 이방원에게 무한 사랑을 받았었던 후궁 의빈 권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